안녕하세요. 네,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이제 12번째 마디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13번째 마디로 이제 이어지면 개방현을 퉁기면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플렛의 세 줄 발해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도와 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음이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운지를 좀 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악보에 도와 라 3도의 겹음에 1번, 3번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1번 앞에 가이드라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마이너스 1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앞에 이제 1번 손가락은 오플렛에서 반 발해를 하고 있었죠. 손을 떼지 말고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발해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여기서 발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음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천천히 보여주면 그대로 오면서 3번 손가락만 2번 줄 10번째 플랫에 눌러서 끊어지니까 연결이 분명히 안 좋은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눌러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곡의 처음 영상에서 아마 그런 걸 말씀드렸을 텐데 비브라토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 않고 그대로 치면 이렇게 비브라토 하면 그야말로 소리가 우리가 운다는 표현을 하죠. 이 곡은 정말 그죠? 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곡의 내용이나 또 곡의 어떤 선율의 진행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는 한 박자니까 조금 한 타임 쉬어야 하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 하셔야 되겠죠. 또 16분음표니까 이 곡의 전체적인 8분음표 흐름보다 2배가 빠르지만 꼭 2배를 정확하게 빨리 안 하셔도 좀 서두르지 않으셔도 약간은 느리게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곡의 분위기에는 그것이 더 어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이죠. 역시 이 부분도 이 살토 주법을 쓰지 않으면요 이렇게 토끼팀을 하게 됩니다. 탁탁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와 솔은 이미 좀 전에 누르고 있던 이 라 그죠? 앞에 도와 라의 3도 겹음의 아래음 라에서 그대로 줄타기를 한 것이죠. 그 운지도 그렇게 마이너스 3 또 하나 더 내려가서 또 마이너스 3으로 라, 솔, 파샵으로 계속 안 떼고 가는 것이죠. 멜로디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 이제 우리 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 시솔과 라 파샵은 반드시 살토 주법을 쓰셔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네, 그래야만 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또 줄타기죠. 그리고는 크게 다를 게 없죠. 이렇게 진행해 볼까요? 저도 지금 앞에 이제 마이크가 시야를 가리고 좀 불편해서요.
썩 그렇게 편안한 자세가 아닙니다만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렇게 삑사리가 나오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의 처음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5번째 달세뇨로 가서 함께 나눈 시간들 쭉 똑같이 연주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트레몰로 버전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충진 선생님께서 처음에 편곡을 하시면서 트레몰로 버전까지 참 아름답게 정말 클래식 기타의 선율에 최적한 그런 음향으로서 편곡을 정말 멋있게 잘 하셨어요. 제가 조금 조정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고 선생님의 그 악보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곡한 것은 이렇게 했죠. 저는 이게 고쳤고요. 원래는 중간 밑에 선율이 시, 개방, 그리고 파샤, 미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손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죠? 정말 고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바짝 긴장을 해서 그죠? 자세를 잘 움직이고 만들고 손목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삑사리가 나버립니다. 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조정한 편곡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의 진행에 전혀 무리가 없죠.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쉬우면서도 조금 더 완성도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옮겼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트레몰로인데요. 자, 이 트레몰로가 되면 참 너무나 할 말이 많아지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 지금 좀 고민입니다. 트레몰로에 대한 이 강의를 정말 전공생들이나 전문가가 하는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곡 말고도요, 제가 편곡했던 우리 가요 중에서 윤신혜 씨의 열애, 그 다음에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최정수의 해후, 그런 것들도 저도 편곡을 하면서 이 트레몰로를 삽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윤신혜 씨 열애만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요, 대충 제가 한번 해보면 괜찮죠? 네. 그래서 트레몰로를 연주를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죠?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즐길 수 있는 곡이 참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그죠? 트레몰로는 클래식 기타의 꽃이다, 로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트레몰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트레몰로라고 하는 검색창에 단어를 치시면 세계의 많은 대가들이 그 트레몰로 강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페 로메로 같은 분들도 하셨고요. 그게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어떤 설명들을 합니다. 눈치로 다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연습 방법이 좋은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봤습니다만 어떤 거는 제가 생각에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견해도 있었고요. 또 제가 수십 년간 기타를 제가 연주하고 또 저 자신이 발전을 하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수많은 그런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감추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 공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트레몰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팁을 좀 드리면요.
이제 테크닉을 익히는 것은 원칙이 똑같다 했죠. 뭐냐면 안 되는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죠. 왼손이 살토가 안 된다? 그러면 살토 2개만 계속. 이 기차는 8시에 떠나는 데에서도 살토 부분 제가 처음에 뭐 카타리나 행열차장에서죠. 솔시. 물론 이거 살토는 아니죠. 포지션 이동해서 그죠? 어떤 요령으로 끊김이 안 생기게 들리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강의를 제가 아주 긴 시간을 할애를 했죠. 그거보다 더 이상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죠. 전공생이라 할지라도요. 트레몰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몰로는 이제 오른손의 테크닉이니까요. 왼손으로 뭘 코드를 짚으면서 하면 또 여기에 그 집중력을 빼앗기게 되니까 좋지 않습니다. 왼손은 코드 하나만 짚으시든지 뭐 A마이너든 E든요. 짚어놓고 왼손에서 심정을 정말 꺼버립니다. 1도 쓰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아르페지오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레몰로는 한 줄을 연달아서 두 개를 쳐도 트레몰로예요. 그죠? 뭐 2개 이상만 치면 트레몰로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클래식 기타에서 트레몰로는 3연음이죠. 3개를 연달아서 그죠? 뭐 아라보라 공전의 축도 3개를 연달아는 것이죠. 그죠? 로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망스도 트레몰로 버전 하게 되면 끝까지 쳐볼까요?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코드 하나만 눌러놓은 채로 그냥 이 코드를 하나 눌러보시죠, 그죠? 그리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자 1번 줄에서 스타트를 해보는 것이죠. 아람브라 공주의 추억 같은 경우는 뭐 정통적으로 2번 줄을 칩니다만 2번 줄을 트레몰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1번 줄이 방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1번 줄에서 이제 A, M, I 순서니까요. 이렇게 자꾸 해보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자, 근데 자신이 쳐보면 처음에 천천히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첫째 컨트롤을 우리가 두뇌가 하니까요. 조금만 빨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특히 이 A와 M 두 손가락이 버벅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A는 이 세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이 손이 구조적으로 이제 약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M은 손가락이 길기도 길고 길이도 다르죠. 그리고 이 손가락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힘이 좋죠. 그리고 각도가 많이 굽어야 되죠. 기니까. 각도도 달라지죠. 힘도 좋죠. 이 손가락은 약하면서 힘도 약하죠. 그죠? 길이도 짧죠. 그러나 한 줄을, 똑같은 줄을 또 다 길이가 다르고 손가락 힘이 다른 손가락이 똑같은 음량과 똑같은 음색으로 균일하게 쳐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냥 아르페지오를 치게 되면 한 줄씩 치게 되면 그죠? 어려울 게 없죠. 한 줄씩 한 줄 치니까 그죠? 아무리 빨리 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한 줄을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그죠? 한 줄을 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코드 짚을 필요 없이 그죠? 계속 그냥 쳐보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빨라졌을 때 이 세 손가락 중에서 두 개가 안 벅벅거리게 따락 거리지 않게 그죠? 잘못 치면 뭐 이렇게 그죠? 아주 이상하고 막 밸런스가 깨지는 지저분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천천히 했다가 빨리 해보고 다시 천천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고수들이 권하는 방법은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하라. 거꾸로도 쳐봐라. I부터 IMA로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두 개로 해보라고 합니다. IM, IIM 이 두 개만 가지고 계속 트레몰로처럼 따다단 그죠? 세 개. 혹은 MIM. 옛날 그 강호동 씨가 MC를 봤던 스타킹 프로에서 안나 비로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기타리스트가 나와서 이 아람브라 궁전을 둥기면서 MI 두 개만 가지고 쳤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는가 뭐 이유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비로비치는 이 두 손가락만 가지고 완벽한 트레몰로를 정말 멋지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훈련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손가락이 결국은 마지막 귀결 그런 테크닉의 종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아르페지오 방법이 있죠. 한 줄만이 아니라 그죠? 뭐 아구아도의 아르페지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패턴을 전체를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한 절반 이상을 다르게 연습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제 그런 아르페지오에서 나왔던 손가락의 어떤 테크닉의 그 기술이 전부 이제 트레몰로도 일종의 아르페지오니까요.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아르페지오만, 트레몰로만 딱 빼내가지고 연습을 하면 어떠냐? 나쁘진 않습니다. 그건 그것만큼의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며 좋은 방법인가?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이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리가 이제 나오면 정말 좋은 것이죠. 또 개개인의 어떤 그 타고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소질 아니면 적응력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트레몰로를 많이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물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은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인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력을 해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트레몰로 부분을 이제 연주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